점심을 먼저 먹고 아침을 먹는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봅니다. 네. 평창올림픽 성사를 가로막는 것들 뭔지 다들 아시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뽑아봤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네요. 네. 당연히 미국이 평창올림픽을 성사되는 것을 싫어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걸 싫어하겠죠.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이제 꺾어놨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방해 안 할 거다. 미국의 이제 정책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북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번 딱 꺾였으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죠. 학습을 안 해서 안 돼요, 애들은.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입니다. 보시면 칼빈스노는 참 이제 심심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한반도 해역으로 지금 1월 6일 날 출발을 했죠. 1월 6일 출발해서 지금 한참 오고 있다 그래요. 한국만 워낙 등치가 커가지고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정도 되면은 한반도 해역으로 이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출발을 했고, 원래 이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따로 있어요. 일본의 요코하마? 네, 요코하마에 있는 정박해 있는 그 레이건호라고 있어요. 걔가 원래 이제 한반도를 담당하는 애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구역은 너, 저 구역은 너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을 하나씩 다 골고루 배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칼빈스노는 원래 여기 담당이 아닌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담당 항공모함이 이제 2대가 되는 거죠. 얘들 이제 얘기는 그겁니다.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위해서, 평창올림픽 안전을 위해서 항공모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건 뭐고 이건 뭐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는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뒤로는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죠. 얘 세대를 괌으로 전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괌이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미국 전력, 본토 전력이 투입되는 이 기지가 괌에 있죠. 그 괌에 이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를 했다. 그 다음에 EC-130H라고, 얘가 이제 뭡니까? 그 전자전기예요. 전자전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신의 전자전기인데 얘를 또 한국에 얘는 왔어요. 한국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코피 작전이라고 돼 있는데 코피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피 맞습니다. 코에서 나오는 피. 코피 작전. 블러디 노즈?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사람은 이제 코피 터트리잖아요.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코피를 먼저 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싸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전체를 다 전쟁을 통해서 전면전을 하기가 부담되니까 코피만 내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핵시설만 선별해서 너네 핵시설만 타격하고 빠지겠다.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언론에 흘린 거죠. 우리 이런 작전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려면 군사 작전 계획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미국 본토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공습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근데 그게 북한을 겨냥하고 진행한 거였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특수작전부대를 더 많이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차라리 해라. 이거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제 이제 시작된 거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해가지고 16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했어요. 이 16개국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사실상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참전국들이에요.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외교장관 회의를 한 거예요. 되게 생뚱맞은 거죠. 한국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걸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북한을 해상 차단을 하자, 해상 봉쇄를 하자라는 거예요. 해상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상 봉쇄한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군함이 공해로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상선들 있잖아요. 무역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여객선 이런 것들을 공해상에서 차단해가지고 검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상선이라고 해놓고 사실 무기 숨겨놨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을 했어요. 원래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의 유엔군 참전국이면은 중국, 러시아는 대상이 아니죠. 미국에서 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실제 대상국은 아닌데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불참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회담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 회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죠. 냉전 의식. 아직도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요. 남북대화 지금 분위기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회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죠. 북한이 요즘 이제 좀 약간 재밌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림픽에는 항공모함 출전 종목이 없다. 항공모함 왜 오냐? 올림픽에 너네 참가할 종목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어쨌든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주로 이제 국내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관심이 가는 건 국내 이슈보다는 남북 관계죠. 남북 관계에서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통일주의자라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당장 뭐 내일 그럼 통일할까? 내년에 통일할까라고 했을 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준비를 잘해가지고 통일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발언을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전체 국정 운영과 국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러면 통일을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통일을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당장 통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남북관계 잘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논란이 된 부분들만 조금 이런 거예요.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건 대북 정책을 만들었으면 북한하고 우리랑 얘기해라. 왜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합의한 게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에서는 약간 말을 꼬았죠.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남북 사이에 남북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바로 며칠 지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외국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나 목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무튼 비핵화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비핵화 되면 좋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 문제의 이 본질과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면 비핵화 얘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문제가 꼬인다라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그냥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도 비핵화 돼야죠.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를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비핵화가 핵심이고 비핵화가 과정이다. 평화를 하려면 비핵화가 과정이고 목표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죠. 비핵화.
비핵화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다. 이건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 안 되면 남북관계도 개선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미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건데 내가 야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남북관계도 안 해. 이건 남북관계 개선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더 골 때리는 가장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거죠. 남북 대화가 성사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뭔 공이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이 계속 삽질을 해가지고 북이 핵 개발을 하게 됐고, 북이 이제 핵 개발을 완성하고 나니까 남북 대화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중의적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한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막 압박하니까 북한이 결국은 항복하고 무릎 꿇고 나오더라.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공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한다. 지금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핑계로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는데 앞으로는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비핵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오이사 조치 한 거는 작년 말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풀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 안보리 핑계를 대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 기자회견 전반적인 내용이 올 한 해 남북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건 없고 이명박근혜 정책을 열심히 고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점쳐져 있죠. 그럼 올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한 건 뭐고? 이건 사실상 대놓고 그냥 평창올림픽 잘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2만 북한 종업원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네. 날짜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총선 때 총선 맞춰가지고 12명 이제 북한 종업원들을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탈북했다라고 한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납치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납치인지 자발적인지는 당사자가 얘기하면 그만이잖아요. 당사자가 딱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건데 당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좀 잘 정착했다. 잘 정착했는데 어디 정착했어요? 본 사람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잘 정착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통일부는 송환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하니까 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려면 12명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안 되는 거죠. 자, 북한의 반응 봅시다. 이건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북한의 이제 그냥 한 언론사에서 보도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뭡니까? 약간 이제 우리 이런 입장인데 대놓고 얘기를 안 하겠다. 알아서 잘 해라라고 은근히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표현 안 했더라고요. 정말 예의 바르네요. 남조선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압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가을 뻐꾸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다라고 하네요. 북을 대화에 이끌어낸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장을 마련한 것이라는 얼빠진 궤변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표현을 되게 세게 한 거죠. 지금 남북 대화를 잘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대화로 이렇게 쭉 잘 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 허튼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걸 상당히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 보도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 이건 당연히 한국 보라고 한 거죠. 한국 정부 보라고 보도를 한 거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 야, 그럼 대표단이 지금 평양에 집결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네. 평양에서 이제 육로로 올라오면
개성을 판문점을 통해서 오겠군요. 자, 열차나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 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미 보낸 게 아니다 지금. 안 갈 수 있는데 어떨 때 안 갈 수 있다? 예, 가을 뻐꾸기 같은 얼빠진 궤변을 계속하면은 안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가을 뻐꾸기가 도대체 뭐예요? 철진한 헛소리. 아 그런 뜻이에요? 여름에 울어야 되는데 가을에 울어. 방금 찾아봤어. 네. 네, 뻐꾸기가 여름에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이게? 네. 네. 예. 요즘 이제 그 홍준표가 사실은 이제 이 수구 적폐 세력의 이제 대표 주자인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서로 지금 힘을 합쳐보자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치 단결한 입장이 있어요. 평창 올림픽 때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데 뭐 홍준표는 사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의 이제 공식 입장이 이런 거죠. 북한 선수단 결코 환영받지 못한 존재일 거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와봐도 환영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자,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얘들 이제 그 단일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반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반도기를 펄럭이면 세계인이 비웃음을 살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이제 납득은 안 갑니다. 왜 비웃음을 사는지. 아무튼 한반도기 날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는 이런 얘기했죠. 자,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 사용을 반대한다. 공동 입장하더라도 한반도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딱 입장해라. 이 얘기고. 여기서 이제 안철수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누가 더 반북을 잘하는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당연히 입장해야 되고 인공기 입장은 절대 반대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 단일기를 들고 입장한다는 거는 남북이 하나의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나라야. 분단된 나라가 아니야. 라는 걸 전 세계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뭐가 중요하냐? 깃발은 그 집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연대가 아직 깃발이 없어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상징이 없어요. 로고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한반도 전체,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입장하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다. 우린 북한 싫어. 너네는 다른 나라야. 두 개의 나라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록 정부는 두 개가 있지만 앞으로 하나가 될 통일을 해야 될 건 특수한 관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별개의 나라야. 별개의 나라로서 대할 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태극기를 들자는 얘기는 이제 우리 국기는 태극기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인공기를 입장을 절대 반대하는 이건 도대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북한 선수들이 인공기를 안 들고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깃발 없이 입장하라는 건지 물론 이제 그 이번 평창 올림픽에 깃발 없이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깃발을 들 수 없게 돼 있어요. IOC에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국가 참가가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개별 선수들 자격으로 입장을 하게 돼 있고 올림픽 기를 들고 입장한다고 합니다. 그 오륜기 있잖아요. 오륜기 들고 이제 입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북한도 오륜기 들고 입장하라는 건가? 이 전반적으로 뭐예요? 평창 올림픽이 어떤 통일의 상징,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되는 걸 극구꺼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평창을 좀 이제 무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관역이 생기죠.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평창 올림픽을 성사하려면 평창 올림픽 성사를 방해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 누구지? 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네. 네, 러시아의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랑 좀 별개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세계 명사의 명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목을 많이 끌었죠.
자,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기민하고 원숙한 정치인이다. 누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판에서 분명히 이겼다고 믿는다. 그는 핵무기를 가졌고 지구상 거의 모든 장소, 적어도 그냥 미국이라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어떤 잠재적인 적이라고 약간 애들로 표현했네요. 네, 어떤 잠재적인 적의 영토까지 닿을 수 있는 13,000km의 미사일을 보유했다. 라고 했는데, 와, 이렇게 확실히 이제 한국 국적이 없으면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좀 평창 올림픽에 죄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2월 3일 용산 투쟁과 관련해서 광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2월 3일 용산입니다. 네, 배경 및 취지 2017년도에 우리 반미반전 투쟁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성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 전쟁 색동을 완전히 끝장내고 더 이상은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가열차게 반미반전 투쟁을 해야 될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가 1천 반미 역량을 직결하자고 했습니다. 2월 3일 날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하반기 이제 2월 3일 날 몇 명 모이는지를 보고 야, 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예, 판가름이 좀 날 것 판가름까지는 아니어도 싹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 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쟁 구호는 이렇게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파탄되는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 결사 반대한다.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전쟁 정책 철회,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략 무기 배치 결사 반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와 온전한 반환,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 민족화의 전기를 마련하자. 요 4대 구호를 가지고 이제 투쟁을 벌이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목표 200입니다. 예, 설명을 들으세요. 예, 수도권 목표 200으로 잡았습니다. 예, 200 수도권에서 2월 3일날 200으로 스타트를 해야지 되겠다. 그 200 딱 하면 이게 뭐 큰 진보연대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집회가 아닌데 200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서울에서 100 넘는 집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봤을 때. 근데 우리가 200을 한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여기 한 5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3명만 데리고 오면 돼. 저 3명.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3명 기본 조직화. 자, 여러분 빨리 3명씩 조직화 하셔야 돼요. 방도 어떻게 200명 달성 어떻게 할 거냐, 2월 3일 날. 그래서 기본은 사실 우리 집회 뭐 중요한 집회다 그러면 자, 뭐 누구 나오겠지 하잖아요. 예전에 여기 뭐 지금 학생운동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선배님들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큰 출범식, 뭐 한총련 출범식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2달 전부터 명단 그 계획표 딱 짜가지고 명단 쓰고 과에 누구 데려갈지 이건 쫙 쓰지 않습니까? 새내기들 명단 쫙 작성해가지고. 그처럼 명단을 작성하자. 누구 데려갈 거냐? 나는 누구 데리고 가지? 2월 3일에 투쟁할 때 저는 이 3명 데려가려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도 원래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설득해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동지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야, 기주야 그날은 꼭 나가야 돼. 딴 날은 몰라도 그날은 꼭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명단을 작성을 하자. 그래서 나의 가족, 그 역량 총동원이랑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200명 달성하기 위해서 13개월 된 그때는 14개월 되겠죠. 14개월 된 애기도 데리고 나간다. 14개월도 한 명 치는 거 아닙니까? 14개월, 5살, 7살, 기본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적인 동의가 된다면은 친척, 친구, 뭐 지인들 가릴 것 없이 하자. 최대한 동원하자. 정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친구랑 약속을 잡으세요. 용산에 2월 3일 날 1시쯤에 내가 점심 살게. 용산에서 맛있는 거 살게. 사고
야 용산 그 전쟁 기념관 공원 한 바퀴 돌자. 그래가지고 목적하는 기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야, 오늘 수고했어 그러고 술 한 잔 먹고. 예.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연대는 그 1987 요즘 유행하던데 그 연대가 아니고 이제 단체들 간의 연대 조직.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전 평화 이거는 뭐 여기 회원분들이 직접 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단체들 이제 반전 평화 단체들이라든지 뭐 이제 자주통일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같이 참가할 수 있게 하자. 사실 지금 신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게 북측에서 참가하는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들 그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반미 반전 투쟁에 크게 주의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많은 단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3일 날 큰 규모의 목표를 잡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